오늘 한 분이 안 오시 누가 안 왔지? 우리 송파 아이유. 우리 송파 아이유가 안 왔어요. 오늘 자기가 해줘놓고 할 거야 하길래 왜 안 왔어? 강윤욱 선생님이 지금 못 오셨어. 지방에 계신가 봐요. 오늘 나 저기 물어볼 거 있는데 조금 전에 스트레스 DSR 발표해가지고 맞아요. 또 물어보려고 전화 하는데 통화하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와? 왜? 엄청 서운하신데 지금? 어떡하지? 스트레스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알고 있을까? 스트레스 발표. 그럼요. 지방 여보세요. 방송 중이다. 방송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제니 엄마 버전으로 좀. 네. 가서 제니 엄마 흉내 내기로 한. 제니 엄마가 저렇게 얘기해? 아니 청자켓 준비하기로 했잖아. 난 못 하는데.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한번 그때 그 아파트 왜 안 샀어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 좀 이따가 이게 또 분위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치는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스트레스 DSR 그거 시행 방안 발표되는데 맞아요. 한 9페이지 되던데 두 줄로 요약해 주세요. 두 줄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이 수도권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얼마나 부여할까였는데 이제 1.5 부여하기로 했어요. 1.5 부여하기로 해서 기존의 1.2보다는 좀 높고 그다음에 지방 쪽에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0.75 스트레스 금리를 올해 12월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집 살 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 살 때는 지금보다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대출한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너무 기사나 이런 데서 과장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붙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지금 2단계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1억 원으로 했을 때는 2, 3천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는 사실 이제 6월 전에 스트레스 2단계 때가 1,000에서 3천 정도는 더 나오니까 확실히 움직이시는 게 맞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같은 이제 0.75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 내려가면은 좀 DSR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보도가 된 게 뭐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담대가 저희 한 3.34도 나갔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우대금리 하면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번 주에는 또 그게 바뀌어서 국민은행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 때 그 발표한 대로 4월에 가계부채량이 너무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뭐 가산금리라든지 우대금리를 팍팍 주면서 금리를 완전히 낮춰줄 수는 없는 상황에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어서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이게 분기별로 좀 예상보다 더 많이 나갔다 싶으면 좀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춰주지는 못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많이 내렸는데 왜 내 대출금리가 많이 내리진 않지? 주담대 금리가 뭐 그대로거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다양한 좀 얘기 듣기로 하고요. 네네. 여기 이제 풀빵님은 가고 제니 엄마 좀 불러주세요. 빠숑님 집에 청자백자 있어요? 청자백자 모르세요 혹시? 알죠. 알죠. 듣고 있었어. 네, 그 돈 들은 백자 아니야? 돈 들은 백자.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지금 대답 안 할래요? 안 들을래요? 그러니까 빠종이 그 아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제니 엄마가 추천한 아파트들을 샀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그 팜플렛에 다 맨션들이 있었거든. 한강 맨션 이런 거. 오늘 그 얘기 한번 헐헐인가 에리슨인가 한번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저도 보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아니 사전에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술술술 나오지? 아니 지난번에 밥을 와. 먹는데 현장에 나와서 봐야 돼.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오늘 딱 자리를 잡았는데 왜 안 오냐고 왜. 와, 근데 뭐 안 와도 야 10분 완전 초 집중인데요 지금. 와. 폭삭 수가스를 안 보신 분들은 재미없으시겠는데 폭삭 수가스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너 집에 가서
봐야겠어요. 저 플러스도 안 봐서 나 지금 이 못 끼고 있어 지금 이 분위기에. 복수는 봐야 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밤새서 봐야겠네. 알죠, 정주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폭삭수가스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회 장면에 나와요. 제가 다 외워, 하도 많이 봐서 다 외웠어. 7회 알았어. 7회 이제 아이유가 이제 제니라는 애가 있는데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 공부 못하는 애야. 그래서 제니 엄마가 되게 부자야. 아마 술집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아이유한테 과외를 붙여줬어. 아이유가 서울대학생이잖아. 근데 아무리 과외를 붙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잔어 시험을 10개 보면 9개를 틀리는 애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리 시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대리 시험을 부탁하는데 스카이 이상을 보내면은 33평 아파트. 그다음에 스카이 이하 아무 학교나 보내도 27평 아파트를 주겠대. 와, 그래서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유는 진짜 엄마 아빠고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좀 빵점을 맞아도 컨닝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차근 성적을 올려야지. 그래서 이제 거부하죠. 거부했는데 그때 제니 그거 엄마가 거부했어요. 제니 엄마가 팜플렛을 딱 줬는데 거기 서울 맨션, 뭐 대한 맨션, 한강 맨션, 음마 아파트, 우성 이런 게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받았으면 아이유는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 그래서 그게 이제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이유 대리 시험 보려고 하는 그 원서가 있어요. 그 뭡니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인사해 보니까 1988년 저기 대입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는 1987년도 12월 얘기거든요. 12월의 장면인 거야. 그래서 1987년이지. 88년 전이니까. 87년 12월 시세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 와. 제 블로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아파트 몇 개 없었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파트 그거 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포 주공 아파트 22평이 3,800만 원이야. 그다음에 지금 원밸리가 된 경남 아파트가 다른 고급 아파트였는데 32평이 4,500만 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음마 아파트 31평. 한 방송에 나오는데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상계동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상계동 주공 아파트 24평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00만 원이야. 정말?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랑 상계 주공이랑 딱 가격이 똑같네? 똑같았어. 와. 87년도에는 상계 주공이랑 음마 아파트랑 평형대로 따지게 되면 가격이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오히려 그땐 과천이 더 비쌌네요. 과천? 과천 주공. 과천 주공 5,600만 원. 과천 주공이 더 비싸. 어머. 과천이 엄청난 거. 과천이 비쌌네. 더 비쌌네. 관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 네, 아무튼 제 블로그에 좀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들 한번 우리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합시다. 이게 하나 좀 까볼게요 한번. 예. 지금 반포주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단지랑 3단지는 재건축이 됐어요.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 자이. 예, 지금도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맞음요, 그럼요. 예. 진짜 저 평당 1억 넘어간 거의 최초의 아파트였던 것 같고 뭐 지금 들어가도 퍼스티지를 전 처음에 가보고 그 안에 막 무슨 양평에 세면을 옮겨놓은 것처럼 너무 잘 돼 있죠. 막 안에 호수에 연못에 막 안에 분수를 쏘는데 연꽃이 막 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퍼스티지를 처음 봤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리팍을 보고 그 다음에 원밸리를 보니까 그러고 다시 퍼스티지를 가서 보니까 아니 또 왜 이렇게 또 퍼스티지가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나 후져 보이는지. 2009년도 입주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뭐 10년 이상 차이니까. 와,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뭡니까 메이플 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좋죠. 계속 좋아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새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새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오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고 그러니까 그 대규모 단지 그리고 신축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우나 갔다 왔잖아요. 아는 사람 안 사왔어? 가도 돼? 가도 돼? 아니 이제 오픈해서 이제 갔는데 처음 갔는데 첫날에 누가 알아봤잖아요. 제가 그때 빨개 벗었는데 벗었죠. 빨개 벗다니요. 아니 빨개 벗다니 어떻게 이게 뭐야? 제스처도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아니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딸이랑 이제 처음 갔어요. 처음 이제 물 드시면서 하세요. 만날까봐 그리고 10시에 갔는데 9시에 일부러 늦게 갔어요. 만날까봐. 가서 이제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열쇠를 안에다 넣고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벗고 탕에 들어가려고. 빨개 벗고 홀딱 벗고 난리 났다 오늘. 그래서 이제 딸한테 옷을 다시 입고 밖에 데스크에 가가지고 키를 좀 이제 받아와라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니, 어머. 그럴 때는 모른 척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셔야 어머.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도 벗었어요. 옆에 있다 발견한 거예요. 너무 웃겨. 너무 남자스러워. 너무 어떡할 웃겨. 거야, 어떡할 거야. 첫날 그랬고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사우나 안 가. 못 가지 않아요? 갔는데 아니 네. 근데 진짜 못 가지. 너무 좋은 게 제가 스타필드 하남의 그 찜질방을 계속 다녔어요. 그랬는데 규모가 이제 단지가 사우나가 4곳이 있어요. 그렇겠죠. 1, 2, 3, 4 단지 큰 각각 단지니까. 있는데 제가 2단지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가 제일 크긴 한데 하남 스타필드 사우나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진짜? 와. 대박. 엄청 크고 이 단지가 롯데 쪽인가? 2단지가 대단지. 대형. 그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는 그쪽이 이제 2단지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웬만한 그냥 그 민간에서 아니면 스타필드보다 더 좋게 해놨으니까 탕이랑 뭐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못 가서 그럼? 근데 이제 그 세대마다 15번을 그냥 무료로 줘요. 안 가면 손해인 거야. 어떻게 가야지? 마스크 쓰고 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우나에서. 아니 마스크 쓰면 그렇고 선글라스 끼고. 사우나에서 여기 이게 껴서 안 돼. 시선 집중 아니야? 근데 빨개 먹고 선글라스 쓰면 웃긴 하겠다. 새벽에 가려고 새벽에. 24시간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문 열걸요, 새벽에. 6시인가 5시인가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일찍 오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 새벽에 열고 4단지로 좀 가볼까. 그 4단지는 또 원주민 그들이 그러니까 입주 그 뭐죠? 원주민 조합원 분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고. 근데 어쨌든 진짜 신축 커뮤니티가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사우나만 해도 되게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 모임 있잖아요. 그 이제 보통 단지 내 카페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사우나 안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모임을. 그 지금 빨개 먹고 원래 다 모여. 목욕탕 피라고요. 우리 한동안 지방에 막 이 분양거 막 되게 핫할 때 목욕탕 피라고 말이 나온 게 사우나에서도 모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우나 분들이 목욕하다가 이제 우리 요번에 어디 분양한다더라. 야 빨리 가 사자. 그래가 줄줄이 가서 막 샀다는. 저는 그래서 목욕탕 피가 뭐야? 그랬더니 사우나에 만나서 아니 모임에서 거기서 진짜 막 간다는 회의를 하세요. 나 그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헬스장이나 독서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열고 있는데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이게 좋은 게 이제 헬리오시티도 중통계 보통 파크리오도 중통이 있고 헬리오시티도 중간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긴 중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그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한 바퀴를 돌면은 거의 이제 4km가 넘어가거든요. 야 완전 운동이네. 이거를 계속 온 가족들이 이렇게 밤마다 다들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대단지 살면은 맞아요. 살찐 사람들이 없어. 살찌던데? 그래요. 찌던데? 나는 조그만 단지만 사니까 살이 찌잖아. 큰 단지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둔촌주공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둔촌주공도 아마도 너무너무 쌌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둔촌주공 엄청 쌌어요. 둔촌주공. 근데 지금 둔촌주공이 27억 5천까지 실거래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고덕동까지만 나와 있네. 그 전에 그라시움 살았잖아요. 맞아요. 33평이 3,600만 원이었어. 맞아요. 야, 뭐 음마나 고덕이랑 다 똑같네 이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올파포도 분양가가 13억 대였잖아요. 그쵸. 옵션까지 해도 14억 뭐 언더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7억 5천까지 실거래했고 그 말씀하세요. 어포삼이라고. 어포삼이 뭐야? 어차피 포레오는 30억 받아. 시기의 문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징성 있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항상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때는 똑같았는데 저 때는 다 비슷했는데 네. 이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또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네요. 그렇죠.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파라콘들 학교들이 막 이렇게 맞아요. 강남은 다 이전시켰잖아요. 80년대 그렇죠. 후반부터 이제 대치동 80년까지는 조금 프리미엄이 들어갔을 80년대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초부터 이제 그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고덕동 신동아가 뭐지? 고덕 신동아 고덕 신동아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고 명일신동아 명일동 아닐까요? 명일동 명일동의 명일동 신동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때가 6,700만 원이야. 뭐 대장이었잖아요. 명일동이가는 서초 6,700이면 제일 비싼데 강남 맞아요, 포함해도? 맞아요. 와. 그러네. 정말 비싼 그 민간 아파트로 이렇게 중대형. 신동아, 우성, 우성, 현대, 예. 한양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 명일동 아파트가 부심이 엄청났어요. 방배동의 어떤 그런 것처럼 서초에서 방배동 같은 포지션을 네. 강동에서 명일동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 비싼 아파트였죠. 야, 그때도 압구정은 비쌌네. 혼자 1억대야. 이런. 지금은 뭐 60억, 70억이 예, 약간 현대 더 아파트 그러네. 압구정 1억이네. 다른 데는 다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압구정은 그때도 혼자 1억대였어. 야 대박이다. 압구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넘보기는 넘보기는 어려운 압구정이네. 그리고 잠실 선수촌 아파트 그때도 얘네들도 1억 이뤘어. 맞아, 선수촌 이게 똑같아. 맞아, 그러네. 대박. 그쵸. 이때는 새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렇게 보면 또 선수촌이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요. 압구정은 또 이때는 선수촌은 완전 새 거잖아요. 왜냐면 그 88, 86 아시안 게임 때문이니까 얘는 새 아파트고 압구정은 이제 10년 넘은 구축이었고 아산 올선 그런 걸. 이제 주말에 올선에 다녔는데 올선 너무 좋더라고요. 올선 너무 좋죠. 개천이 이제 두 곳이 흐르고 이제 성내천, 감이천 막 이렇게 흐르고 그냥 그 아파트 자체로도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즈넉하고 너무 재건축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명이가 그 88년도, 87년도에 아파트를 받았더라면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질문했잖아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대리시험 쳤을 거냐? 어떻을 것 같아요? 대리시험 칠 거야? 저는 음마 아파트 준다. 음마 아파트. 아니면 반포주공 준다. 저는 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쳤다 그랬어. 우리는 다 쳤다 그랬어. 어떻게 우리 이게 부동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삶이 꼭 이렇게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살다 이 나이 좀 살다 보니까 이 삶이 꼭 이렇게 바른 생활을 산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우리가 아니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또 현실에 맞닥뜨리면 불의와 도리가 또 타협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 펄펄님도 쳐요? 치죠. 치는데, 네. 덥네? 갑자기 확 덥네? 대리시험을 계속 봐달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아니, 난 D를 쳤을 것 같아. 스카이는 대형으로 2개. D를. 인서울이면은 대형으로 1+1. 하나. 그 이하는 뭐, 그냥 일반 아파트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불행히 또 뭐,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스카이 갈 저기가 안 돼서, 네. 근데 진짜 이때는 진짜 아파트 강용화도 행복했다. 좀 다시 가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단독주택 사지 말고 이런 거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 그냥.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때도 진짜 비싼 거였잖아요. 비쌌죠.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이랑 친해가지고 제가 제 결혼식 때도 주의를 받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87년도에 제가 중3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과 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월급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33만 원. 그랬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그럼 33만 원이면은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0년 모으면은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다 3, 4천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5년 정도 모아야 10원도 안 쓰고 요즘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 월급 10원도 안 쓰고 18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산다. 그때도 그랬네. 80년대도. 지금은 똑같아요. 그때도 싸지 않았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뭔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2050년에 돌아보면 아마 지금 압구정이 60억이라고 진짜 쌌다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억 이상의 시대를 또 맞이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 또 그럴 걸 또 똑같은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88년으로 또 시계가 가 있지만 제가 우리 비슷하게 지금 투자를 시작했지만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너무 쌌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16년 진짜 투자하기 좋았죠. 그래, 저는 14년도부터 투자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14년도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 서울에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여자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신 굉장히 날씬하고 굉장히 예쁜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헐헐 아니야 헐헐? 너였니? 월요일이에요. 엄청 키도 크고 되게 늘씬하신 여자분이었는데 2015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뭘 하러 매주 이렇게 서울을 오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매주 서울을 와서 1박 2일씩 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열심히 사러 다녀. 그래서 내가 너무 나중에 뒷자리에서 친해져서 물어봤지. 도대체 매일 뭘 이렇게 사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강남의 아파트를 1억 갭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때 이런 뭐 음마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뭐 있었겠죠. 그때는 나도 몰랐지. 그때 나도 완전 생초보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1억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1억을 그렇게 근데 이걸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개를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1억이 없어서 이 매도자와 딜을 해서 1억이다면 1억이잖아요. 갭이 1억이잖아요. 갭이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대요. 대박.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세식으로 1년 있다 잔금을 한 조건으로
한 대여섯 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만큼 2014년 15년도에는 서울이 바닥이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살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이분은 그런 매도자와 딜을 해서 그래 그럼 1년 뒤에 잔금 다 해. 그 대신 나 월세 기념으로 한 달에 뭐 1,000만 원 주고 그때 맨 마지막에 잔금 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채 이상 6채를 그때 사고 다니는 거를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벌 됐겠네 그분. 그래서 저는 계속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분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2014년도 15년도에 네. 키 크신 여성분. 예, 현상 수배합니다. 네, 모실 수 궁금하네요. 있으면. 네. 아니야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건물 하셨겠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바보같이 뭘 했냐면 네. 저는 그분은 이제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일단은 뭐 10채를 사고 시작한 거잖아. 그리고 돈을 모아서 계속 이렇게 한 거고 나는 그거를 쪼개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그 갭 투자를 하러 막 강서구 가고 막 가양동 가고 그래도 막 서울이었네. 노원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죠. 예. 그런데 그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아, 내가 진짜 2014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조건 서울 10채 살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한동을 사야죠. 한동을 사야지. 통이 역시 커. 한동을 사야죠. 한동을 사겠대. 아니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팔았는데 그 진짜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동을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매수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이제 분양 일반 임대 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할 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가니까 그냥 공매로 다 나오면 한 동을 그냥 사버려요. 아산 저 벽산 기억나요? 네, 네. 아산 벽산 막 그래서 통으로 사시는 분 예전에 봤잖아요. 예, 막 통. 한동 사는 사람들 되게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얼른 팔아.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한 40. 한 동에 40세대가 있으면 거기다 뿌리면은 막 저도 뭐 이따가 막 5개씩 사고 막 딜해가지고 막 거의 무피거든. 이미 다 세팅을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머리가 좋은 게 다 세팅을 해가지고 전세가에다 다 넘겨요. 어차피 그 사람 분양가라서 한 거기서 3, 4천 원 다 남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없이 그렇게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했는데 지방하고 있었네 나도. 아니 근데 뭐 그걸 또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또 2017년도에 김현미 장관이 다 팔아라. 다 쫄았지 또. 예, 그래서 너무 저희 그런 거 겪어보질 못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이거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세금 계산해 보니까 어머 반 이상의 세금 나가네? 그럴 바에 그냥 팔아야지 그러고서 다 팔아먹고 나서 보니까 막 다 두세 배씩 오르는 거 보니까 막 혈압이.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든 거는 서울은 제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안 보면 속이 안 쓰려. 팔고 나면 이렇게 판 아파트 예, 판 아파트 때마다. 근데 안 쓰는데 이게 제가 안양에도 그때 거의 1,5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안양에 이제 평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일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재건축한다고 지금 분위기가 거기 있는 대지분 30평짜리 이제 뭐 건영 동화 이런 데를 제가 샀거든요. 건영 동화는 재건축 때문에 1순위로 될 아이들인데 지금 막 보면서 뭐 볼 때마다 제가 거기 매일 지나갈 때마다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건물 2개 있잖아. 근데 뭐. 그래서 저도 껄껄껄 껄무새가 되더라고요.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되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그 금명이는 얼마나 껄껄껄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사업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온라인 그 강의 사업을 해요. 플랫폼 사업. 메가스터디 같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가스터디는 이미 뭐 수십 조가 됐으니까 자산이 지분 한 반 갖고 있으면은 뭐 조단위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그 뭐 금명이한테는 지금 뭐 우스운 거가 됐긴 했겠지만 우리처럼 뭐 저 메가스터디를 만들 만한 그런 용량이 없는 일반인들에서는 아파트가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 한 뭐 88년도로 돌아간다. 한 채만 사면 뭐 살 거예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 한번 보겠습니다. 48평이 네. 1억이에요. 네. 전세가 8천만 원입니다. 2천만 있으면 살 수 있는. 2천 갭으로 압구정 48평을 살 수 있었던 시기네요. 저 그럼 10채만 살게요. 우리 앨리스님은 88년으로 간다. 뭐 살 거예요? 저도 압구정이 사고 싶은데 저는 반포 사고 싶어요. 반포. 네, 반포. 반포. 예. 반포는 경남. 경남 32평이 원베일리 4,500만 원인데 전세가 3,300이니까 1,200이면 살 수 있네. 괜찮네. 갭 좋다. 갭 좋다. 1,200 갭으로 10채 살 수 있겠다. 예, 32평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10년 뒤에 그러니까 그 캡슐을 타고 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2025년 우리 셋 다 없는 거야. 이러고 안 있겠지 우리 지금. 그죠?
아니 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야, 얜 아니야. 우리가 저 88년도에 반포를 사고 막 압구정을 샀으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야. 크루즈 타고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해외에 있거나. 뭐. 옛날에 기질이 부지런하신 분인데 어디서 놀고 계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또 안종이라서 뭔가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도출하는 거. 그냥 누구야 그 래퍼 중에 지코가 아니라 그 누구지? 도끼라는 애가 있어요. 걔 집을 가끔 보여주는데 이런 테이블에 돈을 이렇게 쌓아놔. 현찰을. 여기다가 이제 오늘 뭐 매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을 갔다 온 거 이렇게 쌓아놓고. 현금을? 네, 한 뭐 이렇게 써막. 도둑 드는 거 아니야? 도둑 드는 거 실제 아니야? 친구들 갖고 가기도 하고 뭉치치 갖고 왔는데 갖고 가라고 둔다고. 네. 진짜?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집이 없고 호텔 같은 걸 통째로 빌려요. 그 펜트하우스를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막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도했어요. 40억 쌓아놓고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저는 요즘 계약서 쌓아놓고 하겠습니다. 계약서 쌓아놓고. 아유, 계약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금액이 나와야 돼, 금액이. 한 대를 팔아도.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용용님 다주택자인데 다음 정권 쫄려요. 그건 뭐 또 겪어봐야 아는 일이니까. 미리 어때 속단하기 좀 그렇고. 스탠드님 15년도에 렉슬 9평을 10억 7천에 저에게 스탠드님이 15년도에 렉슬 9평을 10억 7천에 매수하셨군요.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도장 찍으셨대요. 매도인분이. 지금 렉슬이 평당 1억이 넘으니까 30억 한 33억? 네, 아마 거의 4자 앞두고 있을 거예요. 4자 앞두고 있죠. 네. 야, 그러면 3배가 넘게 오르셨네 저거. 야,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자랑이네. 이런 자랑은 충분히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럽다. 그래서 저 진짜 렉슬 같은 경우는 빠지면 이렇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전세가 잘 안 빠지니까 학원가 가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강남 쪽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다 렉슬 추천해야지.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맞아요. 꾸준하게 대기가 있고. 아유, 생각만 해도 좋다고. 진짜 요즘에 되게 장이 뜨거워요. 네, 7월 전에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제가 보니까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뭐 어떤 기사? 그 거래량이 막 줄고 매매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내가 씩 웃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수치가 저는 현장에서 매일 보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알잖아요. 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고 너무나 높은 가격을 불러요 현장에서. 뭐 지금 재건축 아파트 이제 매수하려고 가면 뭐 분명히 한 18억 나와 있는데 살려고 물어보면 아유 저 20억 되면 팔래요 이래요. 그러면 네이버 매물은 사실 나와 있는데 우리 고객님은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다 중개하다 보면 고객님은 저한테 네이버에 물건 나와 있는데 왜 선생님 이 물건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막 이래요. 내가 물건을 못 찾아주는 것 마냥 내가 그래서 막 설명을 해도 내가 하다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에 이러면 거기 있는 뭐 10몇 개, 20몇 개 물건들이 내가 다 뻥카다. 다 뻥카고 출발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거다. 내지는 거래가 되는 건 그 가격이 아니라 보통 거기서 그 자리에서 2, 3억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 여기 뭐 한 10억 정도 살 수 있어? 뭐 10억 살 수 있어? 갔다가 너무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못 사잖아요. 못 사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뭐 거래가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량이 줄었다 내지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모르는 소리 하네.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 신고가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하나 팔리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가 밤을 새서 제가 온라인 8호 온라인 8호 원고 마감을 하면서 제가 요번에 목동을 집중 분석했었습니다. 목동이야. 또 지난번에 또 송파구 하시더니 지난주 송파구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송파구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나 사다 갖다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셨냐고 막 이러면서 목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년도에 목동 입주했었거든. 이때 얼마였어요? 일단 새 아파트니까 20평이 2,600.
27평이 3,300. 3,300. 35평이 5,700. 10배 올랐나 봐. 예, 45평이 7,000. 제일 큰 55평이 8,700만 원. 이게 신규 아파트 가격이야. 이 당시에. 행복했던. 네, 목동은 지금 매일매일 그 빨간색 최고가를 매일 찍어요. 매일 그렇죠. 찍어요. 지금이 신고가죠. 목동은. 예. 앞으로 계속 신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목동 너무 좋은 곳이죠. 온라인이 언제 나와요? 온라인이 다음 주에 나와요. 선거, 다음 주? 죄송해요. 선거. 6월 초에 나와요. 6월. 선거 지나고? 네, 6월 초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한 6월 2일경. 선거 전에? 알겠습니다. 요때 나오는 거여서 그때 나오면 또 소개 방송 홀걸링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목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 너무 궁금합니다. 목동이 그 6단지가 그 추진이랑 조합을 한꺼번에 끝냈어요. 네네. 진짜 맞아요. 빨라. 1호로 네,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스피드면 10년 안에 끝나겠던데? 네.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처음에 1호니까 어깨가 무겁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박차를 가해서 28년도에 이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28년도가 뭐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아무튼 30년 초반 입주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생인가하고 하여튼 관리 처분을 최대로 네, 빨리 빨리 끝내서. 같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되면은 그 일기 뭐 분당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를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억지로 막 이렇게 통합을 시켰잖아요. 선도지구 만들려고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동은 그냥 혼자 짝짝 가버리니까 그냥. 근데 이제 혼자 가도 워낙 세대 수가 많으니까 막 다 2,000세대, 3,000세대 막. 아니 분당도 많잖아. 그런가? 네. 시도단지는 5,000세대. 근데 저 목동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뭐가 왜 너무 막 5만 세대가 너무 5만 6천. 5만 다 5만 3천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다 들어오고 나면 거기가 강남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부 강남부터 비쌀 때도 있겠죠. 거기 비싸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와,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목동에 지금 실거줘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기대가 많이 되고. 목동은 이제 서남권의 새로운 강남이죠. 리틀 그렇죠. 강남. 최고 입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의도, 목동 두 개가 탑2가 될 텐데 뭐 두 개 다쳐. 지금은 우리나라 개발이 좀 이렇게 동쪽으로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서쪽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선호지역으로 많이 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여기서 뭔가 큰 걸 턱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막 강서구도 목동하고 그렇고, 여의도가 연계돼서 아마 다 해서 되게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남 개발을 할 때도 이쪽 강서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화곡동 강서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세대 빌라로 채우고 이 강남 쪽은 아파트로 채우고 이게 운명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거든. 예, 근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깔끔한 환경이고 거기는 지저분한 환경이 그대로 남아다 보니까 입지 가치가 좀 오르지를 못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그게 또 좀 제한이 있긴 있더라고요. 강서구나 그쵸.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강서구 마곡도 되게 크고 가서 보면 일자리가 엄청 많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걸 또 풀어준다고 많이 하던데. 근데 그건 뭐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많이 풀어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강서구도 지금 덕분에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눌려 있는 것들은 커서 지금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목동. 예, 그래서 목동 잘 쓰셨네. 잘하셨네요. 1박 2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단도 14단까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개인이 정보를 취합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아요. 많아. 네. 챗 GPT도 잘못된 거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또 잘못 끌고 와서 그래서 챗 GPT 제가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혼내요. 얘 혼내면 또 죄송하다고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림을 하도 빨리 그려주니까 그림 가끔 쓰는데 얘가 착해요. 한글을 몰라 얘가 미치겠어 나 진짜 막 이상한 얘가 나와서 그러니까 못 우리 쓰겠어.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영어는 못하고 거의 없는데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한글은 다 오타야 써먹을 수가 없어 씨. 아까 과천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그렇죠. 과천이 지금 다 이주 기간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뭐 그 강남상구, 용산구의 토어제의 뭐 풍선 효과이기도 하고 지금 5단지도 이제 곧 이주해요. 지금 8구단지 8, 9, 5. 5단지가 6월 16일부터 이주해요. 그럼 나 궁금한 게 8, 9나 5단지 사람들은 어디로 이주해? 과천 내에서 왜냐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과천 내에서 이동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가 없구나. 안양으로 많이. 전세가 떡상했구나. 이주비가 많아요 여기가. 이주비 많아? 매년 슈를 사잖아요 지금. 이주비로 슈를 산다고? 이주비가 맥스 12억 13억 나온대요.
그러면 진짜 사네. 대출을 사네. 그래서 대체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근데 이제 이주비를 받을 때 원래 이주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DSL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주비로 뭐 살 수 있어? 이주비가 DSR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 껴 있었으면 전세 비용으로 이제 이주비를 사용을 할 텐데 만약에 본인이 실거주 했었으면 이제 대체주택으로 사용을 하죠. 사죠. 이주비로 뭐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비로 뭘 사면 되는데 그게 대체주택이죠. 예, 이 살 때 요 집으로 또 대출을 일으킬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주비가 이미 있으니까 추가 대출은 안 된다. 추가 대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이주비 받은 거로만 살 수 있다. 그 금액 맞고 사야 되니까 내가 당장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전세 끼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용산 그 정비창 1구역이 이주비를 20억을 준대요. 네네. 그럼 살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용산이 좋은 게 그 한남 2구역도 그렇고 한남 2구역 최근에 프리미엄 정말 많이 올랐어요. 15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가 이주비가 150%예요. 감정평가 금액에. 네. 그래서 이주비의 어떤 혜택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남 3인가는 또 이주비 대출받아 집을 못 사게 한다 하더만요. 그건 나도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아예 조항에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합 내규인 건지 조합 내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조합 내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융통을 해서 한 거여서 그런 조합 내부의 그런 거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받아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대체주택을 못 사니까. 저분도 지금 이주비 나올 때는 대출 못 사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요, 살 수는 있는데 이주비 나오면 대출.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한남 3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구역마다 조금 구역마다 다른 것 같고. 전세 끼고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뭐 다양하게. 우리 또 풀팽님이 또 말해주셨네. 이주비 대출은 추가 약성저가 붙는지 안 붙는지. 조합 소관이네. 조합마다 그러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과천에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저 연락이 와요. 나 저기 대체주택 사줘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게 크게 막 베팅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그 이주비 받은 그 금액만큼 그냥 딱 내가 들어갈 집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양으로 많이 오셨어요. 풀팽님이 다 정리해 주셨네. 비규제 지역은 보통 추가 약정서를 안 붙인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규제 지역들은 아마 조합들이 못 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요. 역시 또 풀팽.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잘 활용하면 자산이 정말로 그치. 어떤 이주 철거하는 기간 동안 또 입주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불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원조합원이 좋은 게 원조합원이라는 게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좀 나뉘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이제 원조합원이라고 부르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시면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 원조합원의 혜택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그 이주하고 철거하고 준공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한 것으로 기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준공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금에 있어서 어떤 절세의 전략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좋은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매수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대체주택 전략을 펼 수가 있고 길게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했으면 최대 한 10년 정도까지 두 채를 같이 가져가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번 시작했는데 대체주택을 또 중급지로 마련하면 그 이후에 이걸 모아서 최상위 급지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표본 아니에요? 표본? 그쵸. 갈아타기가 표본이잖아요. 대체주택 특례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네, 이제 다 받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옛날부터 알았던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입지 공부 플러스 세금 공부랑 저는 대출도 굉장히 잘 활용했거든요. 이주비 대출 받아서 다른 대체주택을 활용을 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도 차익이 한 12억이 넘었는데 세금은 이제 부부 공동 명의에다가 부부 증여 6억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 됐어요. 와. 1억도 안 냈다고? 네. 그러니까 12억인데 4천만 원. 12억이면은 보통 한 4억 가까이. 비과세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내거든요, 보통. 감사원금 많이 내야 되겠네. 감사원금 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펴시면 그 중간 포트폴리오의 재개발 재건축에 한 채가 끼면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제 김재현 선생님이 재개발 재건축 얘기 안양에서 엄청 막 많이 해주셨어요.
막 못 듣고 노골적으로 찍어주셨죠. 못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많이 소개해 주셨고 맨 마지막에 요거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남 유구역 되게 했던 그 얘기. 한남 유구역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죠. 이분도 안에 있는 분이잖아. 중계를 하시는 분이라서 내부 사정을 알잖아. 이거 조합 이렇게 되면은 몇 년 전부터 더 좋은 거야 조건이 막 인주비타 나오는 것도 계산하면 그리고 조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알 수 있는 것들 그거 많이 알려주고 가셨죠.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금명이 아파트는 우리가 이미 또 재건축 너무 입지가 좋은 강남 아파트여서 참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중위 급지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시행인가 이후부터 있는 단지 구역들 송파구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송파구에 예. 관천한 것들도 많이 많아요. 있고. 지금 송파구의 가락동에 프라자, 삼환, 가락 삼환이 지금 사업 시행가 나서 분양 조합 분양 미룡도 신청하고 사업 있고, 시행가 나고 프라자도 지금 새로 이제 설립한 경우에 극동은 이제 이 조합 설립인가 난 거. 그래서 그런 주변에. 그다음에 길 건너 그 상하. 상하는 되게 작은데 이주하고 있어요. 예. 맞다. 그 이제 그 드라마 장면 7회에 제일 먼저 카탈로그가 딱 뜬 게 뭐냐면은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였다. 그때 갓 입주할 때쯤이니까 87년도니까. 그러네. 그 올림픽 해밀리. 86년도인가 준공 아파트잖아. 그게 올림픽 선수촌으로 썼기 때문에. 올림픽 그 삼형제도 약간 조금 이게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올선, 올림픽 해밀리, 아시아 선수촌 있죠. 네. 아무튼 재밌네. 그럼 두 분 다 부모님들이 서울 출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아니었고. 그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서울 출신들은 아니었었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산골마을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저는 그린벨트의 남해 땅에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음악 출신, 비닐하우스 출신인데 출신, 매일 누가 치료를 받으러 와요. 치료. 예, 치료를 받.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몰랐는데 엄마가 맨날 콩 한 대빵, 한 대빵씩 어떤 굉장히 못된 사람이 와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 드라마 같아. 예, 못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엄마가 그걸 이렇게 뭔가 한 대박씩 주면 받아가는 게 내가 엄마 저게 뭐야 했더니 뭐 사용료래. 이제 뭔지 나는 어릴 때 몰랐지. 근데 이 기둥에 금박으로 번지수가 적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못으로 탕탕탕 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딱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딱지라는 거 엄마가. 그래서 나는 아니 뭐 기둥에 금박지 같은 거 조그만 거로 붙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저희가 그린벨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딱지를 팔면 누군가 우리 집 이 딱지를 사면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주권 뭐 그런 그렇죠. 그게 입주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딱지를 엄마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딱지를 6천만 원에 팔고 나오더라고요. 뚜껑 그런 건가 그런 게? 그 말을 무화가 그래 뚜껑이죠. 무화가 뚜껑이죠. 그래서 우리 집 딱지를 사서 그 앞에다가 누가 집을 번듯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길 지나가면서 매일 이제 거기가 이제 청계에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청계 백운호수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보면서 우리 집은 이미 없어지고 앞에 이제 집을 번듯한 집을 지은 걸 보면서 우리 집 딱지 사가지고 저 집이 지어진 건데 나는 이제 알죠. 근데 그때 그 딱지를 이제 팔아서 정말 큰 돈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 6천만 원이라는 거 그때가 벌써 제가 대학교 2학년 만대 88년이네. 그러네. 6천이면 엄청나네. 90년 총가 보다. 90년 총가 보다. 6천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 3분의 2를 살 수 있어.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걸 안 산 거잖아. 과천을 사셨으면. 그걸 안 사고 기끈 그 의왕의 그 남쪽 의왕에 단독주택을 사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단독주택이 좋았어요. 뭐 월세도 나오고. 근데 지금 그 시세가 그때랑 지금 똑같아 그렇지. 네, 근데 그 단독주택을 엄마가 있는 없는 다 끌어가지고 8천인가 주고 단독주택 사가지고 우리는 운망에 살다가 거기 갔더니 대궐인 거예요. 완전 대궐이라 너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대궐이 아니었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한 5억, 6억 정도 시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그때 단독주택 산 건 바보짓이었던 거지.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때 6천만 원 주고 단독주택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월세 4개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신정동 살았으니까 그때 목동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골목에 다 단독주택인데 거기서 제일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5채를 사갖고 왔다는 거야. 미분양이니까 찍어서 온 거지. 그 집 되게 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그때는 차가 없었는데 그 집만 자가용이 있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5개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2,600만 원인데 전세가 2천이야. 그러면 600만 원만 있으면은
하나 살 수 있었던 때니까 야. 5채 해봤자 3천이면 5채 살 수 있었던 목동 아파트를 와. 그런 식이었었네. 와. 야, 그럼 우리 6천만 원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에 5채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6천만 원이면 10채를 살 수 있었었는데 우리 엄마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래요. 아니 엄마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지 왜 단독을 샀어? 제가 그때 맨날 아파트가 별로 인기 없었어.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귀하게 그 우리 동네도 한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아파트 싫어 나는 막 이래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엄마 그런 걸 사야 돼.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지금 재개발된다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도 그 신정동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걔가 반포주공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었는데 친한 친구였으니까. 근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31평 지금 보니까 31평인데 우린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당. 어떻게 사냐 이렇게 측은하게 했었는데 그게 70몇 억이 된 거 아니야. 야, 우리 단독주택, 우리 엄마 단독주택은 8억에 팔았는데 우리 엄마. 그것도 그러니까 6천만 원에 사가지고 8억 팔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면 6천만 원짜리가 8억 했으니까. 거기는 서울이랑 8억이지 우리 5억이라니까. 우와, 아직 5억이라. 지금도 그걸 먹고 사시고 계신데 그 내 친구네는 31평 그 당시에 2천이가 3천이 사가지고 70억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자식은 무조건 강남에 꽂아줘야 된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꽂아줘야 돼. 네, 꽂아줘야 돼요. 강남에. 중요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주택자 스탠스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저녁 7시에 골대원 Q&A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다 준비한 자료도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예,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풀평님 계시니까 좀 든든하네요. 네, 이주비 대출로 그렇구나.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명확하구나. 예, 조합 내규로 그 약정서 때문에 결정이 된다. 비규제 지역은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는데 규제 지역들은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다. 있는 것도 있고 없다. 이렇게 됐네. 딱 정리가 됐네요. 또 그거를 또 대출을 알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많은 것 같아요. 예. 항상 어디에나 구멍은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딱 터져야지 사람들이 집단성이 생기잖아. 막 여러 명이 또 조합해서 이제 대출 전문가 뭐 정부에서 아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방법을 만들고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거 보면 그러면서 그렇죠. 공부하는 거죠. 뭐. 인터스텔라의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을 그렇죠. 것이다. 맞아요. 네. 예,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폴폴님, 앨리스님한테 여쭤보시면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분들 콘텐츠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 너무 재밌다. 한 시간이야. 오늘은 사우나가 제일 재밌어요. 처음부터 막 싸우. 나는 예전에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10년 전에 그 속초에 가면 콘도들 많잖아요. 거기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이제 수영복이 있고 난 수영복은 입었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몸이 나는 배 볼록 튀어나오고 막 완전 아재 몸매로 갔는데 누가 날 쳐다봐. 근데 아는 척은 안 하는 거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 했는데 내가 매일 칼럼을 쓰잖아요.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어저께 거기서 뵌 분 봤어요. 인사를 서로 민망할 것 같은 인사 안 드렸다고. 제가 잘하셨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 뭐. 그래도 홀딱벗지다. 오늘 헐벌이 1등인 걸로. 홀딱 1등인 걸로. 알몸 또. 야. 폭삭 올라쓰다는데 홀딱 벗었어. 홀딱 벗어서 바꿔주세요. 제목. 근데 진짜 요즘에는 뭐 제 5세대 아파트, 뭐 4세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신축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시면 거꾸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비싸지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저기 대조해구역 1순위잖아요. 그렇죠. 15억. 어저께 특별 공고 보니까 그냥 완판이에요. 완판이지 뭐. 7사가 지금 14억 정도 가까이 14억 8천이니까. 8천까지 나오면 환산을 하면은 한 15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파포가 얼마나 쌌던 거였었고 지금 뭐 서울 아이오랑 파이파크가 얼마나 싼 거야. 정의자가 지금 14억 얼마에 거래되는 거라고요. 이제 15억 이하는 없는 거야. 네, 없어요. 서울의 8사가 이제 나온다 하면은 15억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계속 방송을 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불과 한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의 12억 이하는 없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난 그 예전에 빠숑 핸다스하게 처음 공개 방송할 때 2019년도에 부동이 모셨을 때 그랬거든. 지금 이제 서울은 6억 원 다 된 것 같고요. 6억에서 이제 9억 원 가는 아파트. 맞아요. 그게 강남 포함이었어 그때.
9억 원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2019년도야. 아니 17년도 6년밖에 안 됐어요. 맞아. 17년도 책에 강남 5억 시대를 다 맞이했다. 그렇게 나와 17년도에. 그래서 이제 강남이 다 6억 넘어간 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딴 데는 3억대였었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딱 시작할 때가 막 올라서 평당 2천까지 갔었는데 4천이 다 넘어갔잖아 평균으로.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진짜 신기한 거지. 오늘의 명언. 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중위 아파트 가격이 평균 매매가가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둘이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10억대고 평균 매매가는 14억 한 6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벌어지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중위 아파트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제일 비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줄을 세워서 가운데를 딱 찍은 게 그게 중위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걔는 이제 10억대인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4억 6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비싼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평균 매매가는 진짜 모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니까 중위 아파트 가격과 평균 매매가가 계속 갭이 벌어진다는 건 이제 상위 아파트가 훨씬 더 올라가는 폭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계속 새 아파트 좋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사고 싶어하고 예 근데 새 아파트는 점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뭐 단차나 누르고 진짜 뭔가 더 사우나 더 잘해줘야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예 가격 상승은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아파트는 보통 상위급지잖아요. 이걸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위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상위 아파트만 70억이다, 60억이다, 50억이다 이런 거 보면 박탈감을 느끼시는데 하위 그룹에서 좀 중하위 그룹 서울 내에서도 지금 오늘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이제 서울 핵심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하위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좋은 컨텐츠들 보면서 올라가는 거 그래야지 이제 하위급지 신축 아파트에서 평형을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연식을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가는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지역이든 거기서 똘똘한 대장 아파트를 사면 예, 발을 얹으면 저는 항상 이제 똘똘한 어느 지역 가도 그냥 좀 대장 지역을 사면 대장 지역이 항상 올라야 나머지들도 오르고 요 대장적은 또 사고 팔기가 되게 쉬우니까 잘 팔리는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급지 낮을수록 잘 팔리는 그래서 급지 낮은 거를 가려면 똘똘한 거를 해서 그래서 얹어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입주장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이문 자이 아이파크나 뭐 라그란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입주장일 때는 그래도 그 이문 자이 아이파크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입주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14억이 되게 싸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공략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리서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두 분은 워낙 뭐 고수시고 워낙 많은 상담 사례도 있고 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이 딱딱딱 나오는데 이게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성을 감안해서 답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하게 되면 그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입지를 포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입지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 못 가. 그럼 이제 거기 구축을 사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건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못 떠나. 지역을 못 떠나. 그 지역을 절대 못 떠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못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전월세를 좀 이용하시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것도 안 왜냐면 돼. 자가만 사시던 분들은 전월세라는 거 상상도 못 해요. 우리 강남 건물주님, 제가 세입자로 있는 강남 건물주님이 네. 강남에 뭐 거의 200억 건물이 있으신데 우평구 저쪽 그 되게 25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세요. 근데 못 떠나죠. 절대로 못 떠나세요. 그분들은 돈도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뭐. 예. 뭐 그러면 이제 뭐 그거지 있으니까. 뭐 내가 자산을 축적할 것이냐, 뭐 나의 지금 이 행복을 축적할 것이냐, 편안한 지금의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주제하시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은 분들이고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시고 효용성을 느끼시는 분들 뭐 그래서 뭐
사우나나 헬스클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맞는데 그냥 나는 잠만 자면 돼. 이 입주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에 병원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저는 그냥 그 입지 구축 사채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뭐 더 이상 크게 뭐 재산을 불릴 필요도 없고 예, 자기가 마음 편한 입지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젊으신 분들하고 그 연세가 드신 분 연령대에 따라서 그럼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방향성이 다른데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말리는 거는 여기 다 버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죠. 공기 좋은 것, 공기만 좋은 것. 그건 제가 진짜 안 상형 화를 내면서 말려놔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화를 버럭 내면서 진짜 막. 특히 남자분들 진짜 미치겠어. 여자분들은 포기 안 해. 남자분들은 정말 내가 막 내가 형님인데도 내가 화를 몇 번 낸 적도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근데 이 남편들이 돈 주는도 남편인데 남편이 대출받지 마. 나 뭐 이런 거 싫어. 나 뭐 이사 가는 거 싫어. 뭐 서울 뭐하러 사. 막 이러면 이제 여자들은 막 너 화가 나잖아요. 근데 돈줄은 또 남편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모시고 남편을 같이 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득시켜 주겠다. 왜냐면 남편들은 마누라 말을 안 듣거든요. 가족의 말을 가족의 말을 안 듣잖아요.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어서 전문가가 말을 그럼 해야 이제 돼. 오시면 2시간 동안 제가 목에 핏대를 흘리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막 설명 일부러 저는 한강만 앞에도 막 보여드려요. 막 보여드리고 왜 막 설명을 하면 나중에는 남편이 싹 일어나서 담배를 풀어 막 왔다 갔다 해. 막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우면서 너 이러려고 나 여기 데려갔냐고 막 둘이 싸워. 왜 제가 뭐라고 모시고 오라고 하냐면 내가 요번에 이거 상담을 좀 받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호구로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여자가 믿을만한지 당신이 좀 와서 봐줘. 이러고 도움을 구하고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남편은 으쓱해가지고 그냥 따라오시잖아요. 근데 따라와서 자기가 설득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싸우다가 결국은 이걸 미래를 보여드리면은 남편들이 살아.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 사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와이프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누라만 죽어도 안 들어도 선생님만 듣는다고 이게 남편들도 보니까 그런 거를 미래 가치를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쫙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니까 그치. 넘어가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또 그런 거 논리 되게 좋아해요. 예,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특히 뭐 이게 글로벌 경제 이런 거 나오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려 막. 부부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앨리스 허님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부부 상담 조정위원회. 부부 관계도 좋아진다. 관계도 상담해 주시나요? 아니 와서 엄청 울어요. 이제 우리 회원님도 이제 상담하시잖아요. 와서 엄청 울어요. 많이 오세요? 휴지 갖다 놓고 저 시작해요, 진짜. 예. 그래서 나 이제 진짜 나도 좀 상담 저기 좀 해볼까 생각도 들어요. 예, 인생 상담, 심리 상담. 예. 우리 또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픔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벌써 시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뭐 풀팽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 또 채팅창으로 또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답변 주시고 막 그래서 혼자. 풀팽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출석으로 인정. 출석 인정. 네, 플러스 10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수다방도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하고 우리 홀홀님은 또 학교도 가셔야 되는데. 학교 가서. 근데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떠는 게 들으시는 우리 빠세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재밌으실 거예요. 너무 재밌다 나오셨네요. 네,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으실 거고 우리 뭐 오늘도 밤새고 오셨는데 또 오시고 너무 감사해 주겠어요. 또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온라인 8호 화이팅! 온라인 8호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풀팬님이 누구지? 트루카피님. 트루카피님도 밤새셨어. 그분도 다들 이렇게 밤을 새셔서 얼마나 좋은 뭔가가 트루카피 형한테 바쁘니까 형 어차피 매주 리포트를 쓰시니까 거기서 그냥 괜찮은 거 골라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이게 돈을 지불하고 또 이게 사보시는 분들한테는 평소에 뭐 우리 블로그나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걸 쓰면 그쵸. 이거 왠지 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깨가 무거운 게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거기 오시는 한 열 몇 분의 칼럼니스트분이 제가 다 알잖아요. 진짜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새로운 글 써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써주세요 말을 그러는데 또 이분들이 정말 프로인 것이 다들 그냥 작정을 하고
김재경도 지금 결혼해야지. 논문 써야 너무 되고. 너무 네. 빠꾸 맞아가지고 또 지금 또 수영하고 있는데 어저께 만났잖아요. 애가 눈이 여기 올라가 있어 지금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근데 어제도 광채가 나던데. 광채가 막 나던데. 그렇게 해도 광채가 나. 맞아요, 그 광채가 젊어서. 나서. 근데 그날 데려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기 사무실 가서 써야 된대. 온라인 칼럼 써야 된다고. 그거 내가 그거 어떻게 안 데려다 줘? 온라인 칼럼 쓴다는데. 그래서 사무실 다 어제 썼구나 나처럼. 그저께 나처럼 그저 일어났었구나. 다들 바빠가지고 아무튼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정말 시간을 정말 금쪽까지 쓰면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정말 다들 노력한다. 이것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모두 이번 온라인 또 감동입니다. 네. 벌써 매진이다. 온라인 벌써 매진 행간이다. 누구 찍을 거야? 카메라 끄고 이제. 카메라 끄고 우리끼리 지금 요즘 나가서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 저 큰일 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또 6월 4일 날 뭐 디프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또 얘기하도록 하시죠. 네, 또 알겠습니다. 누가 찍은지 물어봐야지 그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인사 말씀이나 또 홍보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홍보나 뭐 안내하실 거 뭐 일단 온라인은 6월 2일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좀 링크 판매 링크 나오면 바로 말씀. 다음 주에 판매 링크 나와야겠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저기 질문이 좀 와가지고 정순이님, 음마 아파트 소유주 축하드립니다. 다주택자인데 사업생 전에 하나 매도하시고 하나 사시. 만약 대체주택을 받으시려면 대체주택 받으실 거를 사시 이후에 사셔야 되고, 그치. 그리고 사시 날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나 1주택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주택은 매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확실히 덩어리가 되게 크니까 확실하게 짚으면서 가시는 게 이게 함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정순이님께 상담 하나 이렇게 조금씩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순이님 부럽네요. 엄마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 튀김 아저씨. 튀김 아저씨 너무 맛있어. 거기 지 없어진 거 아니야? 있어. 아니, 튀김 아저씨도 맛있고.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게 없어지고 그 위치에 튀김 아저씨가 왔어. 그 튀김 아저씨를 먹고 옆에 있는 음마 커피를 먹어야 돼. 음마 커피. 음마 커피도 얼음 커피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얼음 커피. 음마 커피가 있어요. 튀김 아저씨 바로 옆에 바로 있어요. 앞에.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옆에 그 진짜 맛있는 베이커리 아흘라마. 아흘라마. 우리 온라인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망고 케이크 진짜 맛있고 가성비 있는 거. 그래서 이 코스로 이렇게 튀김 아저씨부터 음마 커피에서 그다음에 아흘라마까지 이렇게 음마. 그리고 수제비 칼국수도 수제비랑 맛있어. 너무 맛있지. 그거 다 먹고 지금 혼자 이렇게 날씬하고 난다 우리는 먹지. 지금 우리 다 난 먹고 이제 배 나오고 그 4개 중에 2개만 먹어 살찌는. 내일 다 먹을 수 있어. 미워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뱃살 활활한테 나가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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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봬요. 네.